우찌무라 간조전집 제9권 제35부 역사 첫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9권의 마지막으로 리딩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의 쉽고 어렵고 또는 건조하고 또 감동이 있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내용에 담고자 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열정에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온 역사, 세상의 역사에 도도히 흘러내려온 우리 크리스찬리티에 대해서 깨달으신 내용들을 읽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으면서 성령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초보적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더 눈을 넓히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문화를 보고 문명을 보면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도 같은 생각으로 이 리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도록 도와주시는 우찌무라 선생님의 이 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읽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앞에 그 문명의 한 페이지가 남았었는데 앞에 것이 너무 길어서 제가 남겨두었었어요. 그거를 읽고 역사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 가을의 기대. 서양 문명의 근본 정신은 개인주의다. 그들의 이른바 개인주의는 개인 중심주의다. 정치는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종교는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인생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개인의 복지를 돌보지 않는다면 제도와 문물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요 만물을 지으신 것도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를 중심해서 만물을 본다. 자기를 작은 우주라고 말하며 큰 우주가 이 작은 우주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양 문명이 모든 점에 있어서 파괴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개인주의는 분립주의인데 이를 따르게 되면 필연코 경쟁과 전쟁이 있게 마련이다. 국가는 국가와 다투고 교회는 교회와 경쟁한다. 이것은 서양 문명의 자연적인 추세다. 문명이 발달함과 동시에 인생을 점점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이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문명이 그 극치에 도달하는 때는 세계가 파멸하고 마는 때다. 그런데 우리는 나날이 발전해 감과 동시에 파멸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은 없다. 세계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상과 문명을 지속해 나가거나 보존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그런 문명을 저주하시고 그것 대신에 그가 정해놓으신 다른 문명을 주시는 것이다. 곧 그의 성자를 통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도다. 곧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길이다. 이 길을 따르면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자기 가족, 자기 나라, 자기 교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지 그 밖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참 사는 길이다.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정반대가 진리다. 세상에 잘못된 것이 많다지만 서양 문명이 곧 기독교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은 없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서양 문명은 기독교와 동떨어져 있다. 이것은 저것과 정반대다. 도리어 그 근본 정신으로 보아서는 동양 문명이 훨씬 더 기독교에 가깝다. 희생과 겸손 정신으로 보면 동양인이 훨씬 서양인 이상이다. 동양인이라고 해서 물론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그를 단련해서 완성시킬 여지는 많다. 그러나 인생의 근본 의에 있어서는 동양인이 서양인을 배울 필요는 없다. 예수 자신이 동양인이었다.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는 모두 동양인이었다. 우리 현대 동양인은 서양인을 거치지 말고 직접 이런 모범적인 동양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여기에 문명의 개조와 세계 혁신의 징조가 보인다. 서양 문명이 몰락하고 있다는 소리가 종종 들리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안에게 주신 성서를 통한 동양인의 발흥을 기대하는 바이다. 1927년 9월 성서지 연구.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쭉쭉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사학의 연구. 우리들은 과거의 결과요, 미래의 원인이다. 맞습니다. 사람만은 진보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만 그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순결하고 온순했던 원시적 조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동양의 작은 한 외딴 섬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나가서 세계의 시민이 됨으로써 더욱더 광활하고 복잡해진 우리가 되었다. 우리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고, 그리스인을 통해서 사상을 전승받았고, 로마인을 통해서 법률을 지니게 되었고, 독일인을 통해서 사상과 신앙의 독립을 배웠고, 영국인을 통해서 헌법을 물려받았고, 프랑스인을 통해서 문화, 예술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레미야는 나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불렀으며 플라톤은 철학을 강론했다. 레오니다스는 나를 위하여 폭군의 독재를 쓰러뜨렸고 시저는 북유럽의 야만인을 변화시켰다. 단테는 나를 위하여 3개의 고락을 친히 맛보았으며 괴테는 나를 위하여 새 기원의 이상을 보여주었다. 루터는 나를 위하여 종교의 자유를 제공해 주었으며 볼테르나 루소 등도 나를 위하여 큰 공헌을 했다. 오늘 내가 입헌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 크라쿠스 형제가 사륙되었다. 시몽 드 몽포르는 이프스 험의 전장에서 쓰러졌다. 콜리니는 기즈족에게 살해당하였다. 라이덴성은 고립되어 그 시민의 태반이 굶어 죽었다. 햄프대는 총탄에 쓰러졌고 크로멜은 백아의 전당에서 울어야 했고 워싱턴은 검을 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완고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으로나 미국 독립으로도 그들의 먼 눈을 뜨게 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세기에 접어들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인자와 용자들이 다투어 일어났다. 이탈리아의 마찌니, 가리발디가 일어났고 러시아에서는 게르첸이 일어났고 프랑스에서는 레도르 롤랑이 나왔고 헝가리에는 루이 코슈트가 나타나 백성의 슬픔을 대변해 주다가 유형을 당하는 등 고난을 겪었고 약자의 구조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겨우 오늘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를 알려면 과거의 전 세계를 알 필요가 있다. 철인 에머슨의 말은 참말이다. I am owner of the sphere. 나는 세계의 주인이다. Of the seven stars and the solar year. 삼나 만상은 나의 것이다. Of Caesar's hand and Plato's brain.
시저의 손도, 플라톤의 두뇌도, of Lord Christ's heart and Shakespeare's strain. 예수의 마음도, 셰익스피어의 재능도.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눈앞의 것만 보는 사람이다. 사회의 현상은 따로따로 독립해서 그 사람의 눈과 귀에 들어오고, 어린이가 그림을 대하듯이 서투른 의사가 병을 진찰하듯이 바로 눈앞의 것만 보고 사물을 판단할 따름이다. 그 사람은 겨우 가지와 잎만 관찰할 뿐 줄기와 뿌리에까지 미치지는 못한다. 그 결과 그는 종종 광신적인 몽상가가 되어 개혁자라고 자칭하면서 급격한 사회 개조를 계획하다가 그가 뜻한 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분격하여 사회의 태만을 한탄하다가 좌절하거나 아니면 물러서서 분통해 하다가 죽고 만다. 어린이 같은 그의 거동은 그의 관찰이 근시안적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병폐를 고치려면 다 과거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마치 유능한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경우에 열이 난다고 해서 무턱대고 해열제를 쓴다거나 또 고통을 없앤다고 무조건 진통제를 쓰지 않고 먼저 병의 근본 원인에 거슬러 올라가 그것부터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역사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유학과 무학의 차이와 같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식이다. 영어의 history, 역사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히스토리아에서 온 것인데 단순히 배움이라는 뜻이다. 역사는 인생 사회의 배움이다. 역사에 어두우면 사회적으로 야만이 될 수밖에 없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편협한 사람이다. 그는 인류가 한 단체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는 개인적 또는 국가적 생애만 알았지 세계적 또는 인류적 생애가 있는 줄은 모른다. 마치 미꾸라지나 올챙이가 작은 연못이 있는 줄만 알고 대양이 있는 줄을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탕류가 넘쳐 흘러 들어와 작은 고깃대가 사는 웅덩이에 넘칠 때에는 홍수가 나서 산하를 뒤덮고 교량들을 휩쓸어 버리는 때인 줄 모르는가. 한 나라의 이해는 전 세계에 관련이 미치며 인류에 관한 일이 마침내 나 한 몸에도 미쳐 오는 법이다. 역사는 인류의 각 부분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것인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철학적인 대원리를 알게 된다. 과대망상적인 국가주의는 종종 역사 교육을 등한시하는 데서 온다. 자신을 겸허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나의 있는 그대로의 값어치를 깨닫게 해주며 남을 존중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속시켜 주는 것은 넓은 역사적 안목과 지식을 갖추는 데서 오는 것이다. 윤리학적 예증으로서의 역사의 효용 가치에 관해서는 내가 변증을 하지 않더라도 자명할 것이다. 과거가 그대로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같은 원인은 반드시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동일한 윤리적 법칙이 고금을 통해 작용하고 있다. 역사는 실예를 들어가면서 가르쳐 주는 윤리 철학이다. 소도 법사의 태평기의 서문은 사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경될 수 없는 확신이다. 역사를 읽는 즐거움에 관해서는 긴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역사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늘 연극을 보는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지가 박약한 남녀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도 도덕적인 모험을 하지 않고도 부형의 재산을 낭비하지 않고도 늘 활극을 관람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사실보다 더 재미있는 비극이나 희극은 세상에 없다.
우리는 만일 인정의 오묘한 이치를 알기를 원하면 구태여 무엇 때문에 희곡을 볼 필요가 있는가? 역사는 참으로 지사의 쾌락이다. 영국의 평론가 윌리엄 해즐리트는 말했다. 극장이 우리에게 사람의 가면과 세상의 겉모양을 보여주는 곳이라면 서적은 우리에게 그들의 정신을 소개해주며 그들의 심중에 깊이 담겨진 정수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서적은 특히 역사책을 말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지혜와 기예와 심정이 역사 안에 고여 있다. 역사책을 대하는 것은 보화가 가득 찬 산속에 들어가는 셈이며 세계의 성현 군자와 친교를 맺는 셈이다. 역사서는 어린이의 교도자요, 노년의 다정한 친구요, 외로울 때의 위로자이며 우리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진정제이며 걱정을 덜어주는 이유, 실망을 없애주는 자이다. 역사의 정의 및 범위. 역사는 인류 발전의 기록이다. 한 개인의 발달과 진보를 기록한 것을 전기, biography라고 한다. 국가를 한 개의 독립된 자로 보고 그 발달과 진보를 기록한 것을 국가 역사, national history라 한다. 인류를 한 단체적인 한 개인으로 보고 그 발달과 진보를 논술한 것을 세계 역사, universal history라고 한다. 국가의 발전에 관련이 없는 개인의 생애는 국가 역사에 편입되지 않는다. 세계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국민의 역사는 세계 역사의 재료가 될 수 없다. 역사적 국민이란 인류 전체의 진보를 돕거나 또는 방해한 사람이다. 역사적 국민도 역시 마찬가지다. 워싱턴은 역사적 인물이다. 그의 생애는 인류 발전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그리스인은 비록 작은 국민이지만 역사적 국민이다. 그가 세계 문화에 끼친 공헌이 컸기 때문이다. 시베리아는 대국이지만 역사적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인류 발전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계 진보의 큰 조류에까지 미쳐야만 개인 또는 국가는 역사적이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 전쟁 이전의 나폴레옹은 아직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다. 밀라노의 싸움에서 오스트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난 후부터 세계는 그에게 주목하게 되었다. 유신 이전의 일본인은 역사적 국민이 아니었다. 그러나 분연히 권기하여 세계의 대열에 끼게 됨으로써 역사적 국민이 되었다. 인류의 발전을 하천에 비유하면 역사는 간유요, 국민은 지류이며 개인은 지류에 흐르는 세류이다. 지류와 세류는 둘 다 간유에 합류해야 비로소 역사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지류가 간유에 합치는 데에는 전후가 있다. 그리스, 로마 같은 것은 간유가 수원지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벌써 여기에 흘러 들어온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따위는 본류가 수원지에서 흘러내려온 지 아득한 하류에서 여기에 합류한 것이다. 인류란 큰 흐름이 양양하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때는 세계의 국민이 모조리 이에 합류하고 난 후가 될 것이다. 일본은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더 늦게 본류에 흘러 들어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후진국이다. 앞서고 뒤서고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물의 선후가 그 우열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으로 따지는 것은 어린이의 장난이다. 간유에 합류해서 그 흐름에 감화를 끼치면 지류 전체의 역사는 간유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게 된다.
페르시아 전쟁 이전의 그리스는 세계적 국민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 문명이 이 작은 국민에게 신세진 바가 크기 때문에 그 기원과 발달과 사상과 미술 등이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띠게 된다. 문명 세계가 일본 역사를 탐방하여 연구하게 되려면 우리의 사상이 세계를 감화하고 인류의 발전이 우리의 행위에 많은 신세를 지고 난 다음일 것이다. 애국시인 쉴러는 말하였다. 가장 강한 국민이라 할지라도 한 조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 운명이 인류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항은 우리를 감격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가가 언제나 착안하는 점은 인류의 발전이다. 아무리 자기 자랑을 늘어놓더라도, 아무리 자기를 높여도 세계 인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 국민은 역사라는 재판정에서는 작은 국민이요 왜소한 백성일 따름이다. 역사의 두 눈. 역사는 인류가 연출하는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다. 강희 황제가 읊기를 일월정, 강해유, 풍뇌 고판, 천지간 일대희장, 요순단, 탕무말, 분조축정, 고금내 허다각색. 그래서 이거 쓴 뜻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뜻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조용히 고금의 변화를 탐구해보고 안위의 유래를 고찰해보면 별로 크게 어긋남이 없는 것은 하늘의 덕이다. 명군이 이를 체득해서 국가를 보존함에 있어서 실어다 버릴 것 없음은 땅의 도다. 양민이 이를 조침으로 사직을 지킨다. 만약 그 덕이 부족하면 비록 지위가 있어도 이를 유지할 수 없다. 소위 하걸은 남쇼로 돌아갔고 은주는 목야에서 패했다. 그 도를 거스리면 위가 비록 있어도 오래가지 못한다. 일찍이 들리는 바로는 조고가 함양에서 처형되었고 녹사는 봉상에서 멸망하였다 한다. 이를 보고 전성이 조심해서 법을 장래에 훈계할 수 있다. 후곤이 돌봄으로 기왕지사를 거울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강희 황제라는 중국 그 황제가 그렇게 역사에 대해서 읊으신 거네요. 연극에 장과 막이 있듯이 역사에도 시대적 순서가 있다. 그리고 국토는 역사의 무대다. 시대와 지리는 역사를 바로 이해하는 두 개의 큰 눈이다. 그러므로 이 둘을 역사의 두 눈이라고 한다. 세계 역사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해다. 이것은 6세기경에 프랑스의 신부 디오니시우스가 정한 것인데 로마 건축 753년, 그리스의 올림피아 축전 194회의 제4년, 바벨론 왕 나보폴라사르가 즉위한 지 747년에 해당한다. 즉 서력 기원은 일본의 스인인 천황 30년이며 한나라의 평제 원년이다. 괄호 열고 우리나라의 신라 박혁거세가 53년이요 고구려 유리왕 15년이며 백제 온조왕 14년이다. 역자 주. 그래서 이 시기를 한국과 비교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국시대로 정하신 거예요. 디오니시우스가 정한 기원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탄생하신 해보다 4년이 늦다. 그러나 오래되어서 습관이 굳어졌고 이제 와서 이를 다시 고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해 오고 있다. 요는 확실한 시간적 지점을 정하는 데 있다. 이것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사용한다. 마치 영국의 자오선을 표준으로 우리나라의 시간을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들의 애국심이 그러한 작은 일로 인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지리학과 역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내가 지리학고에서 자세하게 논한 바가 있다. 이 강의록의 독자들에게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는 바이다. 세계 역사의 한 면을 그 책이 독자에게 소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연대기와 세계 지도는 역사 연구가의 좌우에서 떠날 수 없는 필요한 도구다. 모르는 연대나 지명이 나오면 꼭 찾아보고 넘어가야 한다. 때와 장소를 확인하지 않는 역사의 사상은 막연하고 근거 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사학 연구의 잘못은 종종 이를 등한히 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지리에 대해서는 그 2권의 지인론 이래가지고 세계 지리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에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그 앞쪽에 나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하는 개인의 신앙적인 극치의 글이 있고 그래서 감동해서 그 책을 이제 이 책을 녹음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책이 진행되는구나 하고 막 즐거워서 녹음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지인론이 나오면서 막 세계 지리가 계속 나와서 그때 제가 엄청 당황했었어요. 근데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세계를 보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 눈이 번쩍 뜨이는 그 내용이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2권의 지인론을 다시 들어보시면 아니면 아직 안 들으신 분이 있으면 그 부분 지인론을 들으시면 지금 이 우찌무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지리학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테스트 해보실 수 테이스트 맛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구분. 역사는 인류 발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필연코 뚜렷한 구분이 지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역사상의 구분이라는 것은 다소 임의적인 것임은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나 역사학 연구의 편의상 이를 시대, age, 시기, period 등으로 보통 구분한다. 세계 역사는 보통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고대사. 인류가 창조된 때부터 기원 476년 로마 제국이 멸망한 때까지. 중세사. 476년부터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때까지. 근세사. 1453년부터 현재까지. 영국의 역사 프리먼 박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1. 로마 이전사 Ant Roman History. 2. 로마사 Roman History. 3. 로마 이후사 Post Roman History. 이것은 역사 철학에 잘 부합되는 구분이라고 느껴진다. 그 이유는 서양 역사는 로마가 중심이고 로마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이다. 유럽 사상 발달사의 저자인 드래퍼 박사는 다음과 같은 구분법을 쓰고 있다. 1. 질문시대 또는 유년시대. 2. 신앙시대 또는 청년시대. 3. 이론시대 또는 장년시대. 4. 노쇠시대 또는 노년시대. 이것은 인류 전체를 한 개인으로 간주하고 논한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일컬어 사회 전기,
The Biography of Society라고 했다. 이상의 어느 구분법을 따르더라도 별로 차이는 없다. 그러나 나로서는 역사가의 보통 방식에 따라 첫째 구분법을 따르고자 한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적당하고 내용도 여기서 구별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나중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세류, 아주 잔잔한 물로서 그 지류로 향해서 흘러가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오늘도 흐르고 있고 오늘이 하루가 모여져서 또 하루가 모여져서 그것이 히스토리가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세계사를 보면서 어떻게 시대를 나누고 어떻게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떤 점들이 세계 역사의 획을 긋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히스토리에서 좋지 않은 역사의 한 점을 그은 나라이고 독일도 역시 히틀러라는 희대의 그 악인이 나타나서 역사의 한 점을 찍은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쩌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 역사의 흐름의 한 귀퉁이를 받아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한 획을 그을 때가 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흐르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위대한 지도자들, 위대한 개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각성하는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또한 그 속에 들고 싶고 이 내용을 듣는 분들도 다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